반갑습니다. 매일신사입니다. 오늘의 기사 요약입니다. 환율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과 통신사에게 고통을 분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국 단기 비자 발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동산 투자하실 분들은 용산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최고 1290원을 찍고 1289원으로 끝이 났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달러나 엔화에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러는 이대로 계속해서 경기 침체가 온다면 1450원 위로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달러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입니다. 어제 대비 2년물만 약간 떨어졌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안전자산을 선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가 어제 많이 떨어졌죠. 계속해서 박스권을 아직 형성을 하고 있고 아직 박스권을 깨고 내려간 건 아니라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오늘 어제 하락분 만큼 다시 반등을 한다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을 일부 처분하시고 상황을 좀 더 보고서 베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신사도 고통 분담을 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통신사도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네, 돈을 많이 벌었죠.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속내가 바로 통신비가 물가 상승의 직접적인 요인이기 때문이죠. 문재인 정부 때는 통신비를 어떻게 했었죠? 통신비를 전 국민에게 통신비 지원을 해줬죠. 그때는 이제 막 5G 통신 장비를 깔던 시대라서 통신사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통신비 지원을 해줬었고, 이제는 통신사가 돈이 쌓이니까 고통을 분담하라고 하겠죠. 은행들이 부랴부랴 취약층에게 10조를 지원하겠다고 상생금융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핀테크, 비테크 기업에게 은행은 문턱을 낮춰서 네 번째 인터넷 은행을 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금리가 오른다고 하면은 수혜주가 은행과 보험주가 되는데 지금 은행업이 철퇴를 맞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보험 관련주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손 청구가 간소화될까? 14년 만에 의료계의 반발로 14년 동안 통과가 되지 않고 있던 실손 청구 간소화가 14년 만에 급물살을 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보보안 관련주랑 보험료 인상으로 보험 관련주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생명입니다.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만들어주다가 최근에는 이제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코스피가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는 거는 좀 조심스럽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지금 매물대에 걸쳐져 있는 모습으로 요 매물대를 안정적으로 딛고 올라서는 모습을 보이면은 그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금액 2,800원 밑으로 2,750원 정도에 이제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주식하는 분들한테 가장 핫한 뉴스죠. 주식쟁이라면 빠질 수 없는 지분 싸움은 초보분들은 될 수 있으면 안 들어가시는 게 좋겠죠. 어차피 이게 재료 소멸 시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괜히 큰돈 벌려고 들어가셨다가 다 잃고 나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동칩니다. 네, 가격이 요동이 치기 때문에 괜히 초보분들은 섣불리 들어가셨다가 돈을 다 잃고 나오실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들어가시고 그냥 재미로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핵 문의가 5배 폭증했다. 비자 재개에 설레는 여행업계. 이제 중국으로 가는 단기 비자 발급이 허용이 됐습니다. 단기 비자 발급이 허용이 되면 중국으로 나가는 여행객부터 일하러 가시는 분들까지 많은 분들이 중국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와 공급을 봤을 때 수요가 어떻게 되고 있죠?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겠죠. 하지만 이제 계속해서 환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행을 쉽게 갈 수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해외로 여행을 많이 가면 갈수록 환율은 또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서 여행 관련주나 항공주 등에 투자하시는 건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중국을 규탄을 했죠. 그래서 중국이 우리나라에게 12국직을 가리고 조심해서 얘기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도 자기 나라의 중국 정찰 풍선으로 보이는 비행 물체가 3번이나 발견이 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중국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음, 괜히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에 우리나라 등이 터지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끈끈해진 중국과 이란, 중국을 겨냥하면서 괴롭히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계속해서 미국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힘이 막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한번 눌러주고 갈 필요가 있죠. 고용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제조업 취업 15개월 만에 감소했다. 지금 경제가 악화가 되면서 제조업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제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점 참고하시고 조심해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용산이 녹지 문화의 양대 축으로 미래 용산 직주라 클러스터 대변신. 용산공원의 핵심은 조화, 접근성, 주변 지역 연계 개발해야 한다. 매일경제신문에서 언급한 신용산 개발 제한 계획이 용산 개발 마스터 플랜에 대거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용산 활용 가능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단순한 공원 조성뿐만 아니라 용산 일대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개발 계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기사 요약입니다. 환율이 상승하고 있고 경기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과 통신사에게 고통 분담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중국 단기 비자 발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동산 투자하실 분들은 용산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